네, 반갑습니다. 김하인 쌤입니다. 공중계산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36강 진행합니다. 교재는 초초요약집으로 개론 이종호 교수님하고 민법 개마연 이 두 명이 공동 집필한 교재로서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제일 마지막 파트죠. 임대차에서 임차권 양도와 전대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261페이지입니다. 갑소유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의리차 1층을 갑과 2년 임대차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 갑자기 중간에 임차권 양도하거나 임차 목조물을 전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보셨나요? 양도와 전대 실생활에 어떤 걸 더 많이 보셨나요? 아마 본 적 없죠? 우리 실생활 이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자, 그럼 을은 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목적물을 전대차 원할까요? 이 중간에 이념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야 되니까 양도나 전대를 원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양도 전대 거의 안 하죠.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가백에 승낙 얻어서 우리 직접 광고해가지고 이 식당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우리 직접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과 을은 계약 해지하고 나가죠. 을은 빠져나가죠. 그리고 갑과 병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하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을은 중간에 빠져나가고 갑과 병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양도전대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본 적 없기 때문에 양도전대를 별로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본 적 없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시험에 나온 걸 몇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629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양도가 매매라 했죠. 양도 매매하거나 임차 물건을 전대차라고도 하죠. 전대가 다시 빌려준 겁니다. 근데 다시 빌려주지 못한 자죠. 반대해서 가면 임대인 동의 얻었을 때는 양도나 전대할 수 있는데 임대인 동의 없으면 양도 전대하지 못하는 거죠. 2항 임차인이 이러한 규정에 위반했다 말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거죠. 그때는 임대인을 배신했으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양도 전대는 목차를 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일단 임대인 동의 얻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른데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목차를 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임대인 동의 얻었을 때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동의 있는 양도와 전대 일단 구별해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을이 임대인 동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죠. 그럼 을이 매도인을 양도인, 병이 매수인을 양수인이랍니다. 자, 그럼 을은 임차권 돈 받고 판 거죠. 현재 을에게는 임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돈 받고 판 거라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고 을지일 병이 승계합니다. 여기다가 병을 대입해요. 그럼 남은 기간 을 대신 병이 사용하고 월세도 을 대신 병이 주고 가백의 인사도 을 대신 병이 하죠. 나중에 보증금도 을 대신 병이 받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을은 완전히 탈락이 나가고 이 자리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이 을지를 승계하는 거죠. 그 말은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이 갑과 병한테 그대로 승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인데 사람만 을에서 병으로 바뀐 거죠. 그럼 사람만 을에서 병으로 바뀐 거라 설명할 것도 없고 시험에 나올 것도 없습니다. 뭐 시험에서 을과 병 누가 더 예쁜가 물어볼까요? 그냥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고 그냥 임대차니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거 딱 하나. 만약에 우리 가백의 연체 차임이 있어요. 그럼 그 연체 차임이 병에게 이전될까요?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 내용만 병한테 이전 승계되는 거죠. 이게 양도 끝입니다. 시험에 나올 거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전대는 완전히 다르죠. 갑부동산 을 동의였고 자 동의 얻었죠? 그리고 병한테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줍니다. 전대차라죠. 그럼 우리를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병이 직접 점유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 계약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이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전대체 계약도 채권이라 이 계약을 누가 했죠? 을과 병이 했죠. 그럼 이 계약은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갑과 병이 무슨 계약한 적 있나요?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 안 했죠. 근데 갑동의하에 갑이 이 비싼 부동산을 병이 점유해 사용하네요. 이 둘이는 아무 계약 관계 없죠. 계약 관계 없기 때문에 법에서 법조문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법조문이 필요합니다. 자, 법에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직접 권리 행사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병은 물건이 고장나면 자기 계약 당사자 을에게 고쳐달라 그러고 을로 계약 당사자 갑에게 고쳐달랍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는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취지가 상인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법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취지가 있습니다. 자, 상인법. 자, 우리 교재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278페이지 펴보세요. 피셨나요? 그럼 상인법이고 상단에 05번 계약갱신 요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그다음 임차인 대위죠. 직접 X. 임차인 대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X예요. 다시 컴퓨터 오시면 핸드폰 오세요. 이렇게 전차인은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죠. 임차인을 대위해야 되고 이 원리가 상인법에서도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해야 되고 직접 X입니다. 그 지문이 민법에는 안 나왔는데 중개실무에는 엄청 많이 나왔죠. 이렇게 전대차는 잡으세요. 갑 밑에 을도 있어요. 병도 있습니다. 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전대차는 임대인 밑에 몇 명 있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2명 있죠. 내 왼쪽에 양도는 을은 완전히 탈락에 나갔죠. 갑 밑에 몇 명 있어요? 병 1명 있죠. 그럼 어떤 게 임대인에게 유리할까요? 자, 전대는 갑 밑에 을도 있고 병도 있죠. 그럼 명절 때 을도 선물 사오고 병도 선물 사와요. 인사도 을도 인사하고 병도 인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2명이면 더 경쟁적으로 고개도 더 많이 숙입니다. 여기는 병 혼자만 이제 양도. 명절 때 선물 1명만 사온 거 인사도 그냥 본체반체 고개 숙여 그냥. 을은 전혀 각각 상관없죠? 을은 이제 전혀 각각 상관없고 탈락에 나갔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대가 임대인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전대는 잠깐 보여요. 근데 양도는 아마 정말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양도와 전대 차이입니다. 갑 밑에 몇 명 있는가? 자, 그럼 전대는 갑과 병이 아무 계약 관계 없기 때문에 법조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630조 이하 법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양도는 그냥 임대차이기 때문에 법조문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630조 1항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 물건을 전대 다시 빌려준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라고 법에 써 있지만 직접 권리 행사란 말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대위해야 됩니다. 여름 교재 양가로 1번 양도인은 동의는 양도죠. 양도인은 우리죠 을 임차인으로 지위를 벗어나고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차권 양수인 병에게 이전된다. 다만 연체차임 등은 특이하게 없는 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제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이제 동의 얻었으니까 전차인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 없고 전대차 있죠.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럼 병은 쫓겨나면 안 되겠죠? 병은 갑동이 얻었으니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631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 전차인 권리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헤이지 통고 나와요. 자,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갑동이 얻어서 빌린 물건을 다시 전대차이죠. 근데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해이지 통고할 수 있고 이때는 이런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돼요.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고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억에서 여러분 교재 기억 있죠? 임대차 계약이 해이지 통고란 기간 약정 안 했단 말이죠. 종료한 경우 임대인이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 동의얻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말은 통지하란 말이죠.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번엔 을이 차임을 이익이 연체합니다. 갑은 해지하죠. 해지. 그래서 을이 의무 위반이죠. 이때는 이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 계약을 해지했죠. 전차인 병에 대해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이때는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약정 안 한죠. 잘못한 거 아니죠. 해지 통과면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고 차임 이익이 연체했죠. 잘못해서 해지하면 이때는 잘못했으니까 통지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했어요. 그럼 전대인 을에게 반환할 필요 없겠죠? 면합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보냈죠. 그럼 을에게 줄 수가 없죠. 4번 적법한 건물 전차인이 사용 편육을 해서 다음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X 임대인 동의 얻어 이에 부도가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청구하니까 임대인 동의입니다.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 건물 전차인도 중요한 게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속했을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의 없는 양도 전대입니다. 동의했을 때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랬죠.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 시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합니다. 양도했을 때는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이었고 전대하면 을이 전대인, 병이 전차인이었죠. 자 그럼 무단 양도에도 갑에게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면 되니까 둘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을은 갑동이 얻어질 의무도 있습니다. 안 들키면 되죠? 에이 근데 재수없이 걸렸네요. 갑 배신하고 몰래 양도이 되죠. 임대인 갑은 임대차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지 하든 말든 갑 맘이죠.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 유효니까 갑에게 월세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해지했다면 이제 둘 다 쫓겨나는 겁니다. 원칙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 판례가 있는데 이 무단양도 당사자가 법률상 배우자고 목적물에서 가구적 운영하면서 함께 동거합니다. 그러면 법률상 배우자끼리 무단양도 행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죠. 이렇게 무단양도가 배우자끼리 이루어지죠. 이렇게 동거하면서 가구 운영하죠. 이런 경우에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돼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 판례죠. 그 다음 동의 없이 무단양도 전대하면 갑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든 말든 갑 맘입니다. 해지 안 했어요. 그럼 임대차는 유효기 때문에 유효죠? 그럼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차임 줘야 됩니다. 그럼 월세 받으면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네요. 그래서 갑은 내 동의 없으니까 병 너 나가라고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월세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월세 의뢰기입하고 병한테 또 받을까요? 그럼 의뢰기 받고 병한테 또 받으라면 갑은 판마다 기도하겠죠. 의리 무단 양도하기를. 그럼 병이 하면 월세 3번 받네? 정의 하면 월세 4번 받네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월세는 의뢰기 받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자,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당량도 전대는 유효입니다. 다음에 임대인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해지하지 않은 동안에는 임차인은 종전지 그대로 유지하므로 임대인은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다만 임차인은 무단양도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권이 제한돼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양수인과 양도인이 부울어서 건물에 동거하며 함께 가구정을 경영하죠. 이때는 예외적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임대인과 자 무단양도라면 양수인평, 무단전대라면 전차인평. 이다 병이죠. 병관계입니다. 양수인은 목적물 점유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안 했어요. 임대차가 존속하네요. 임차인에게 월세 받죠? 그러니까 또다시 전차인이나 양수인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법을 마쳤죠? 이제 민사특별법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초요약집에 개론민법 다 포함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개론민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민법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민사특별법도 이어집니다. 민사특별법은 5개 법에서 보통 6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3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최소한 3, 4문제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